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오늘은 자영업계의 실태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정책 당국에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경기 변동은 물론 노사 갈등, 실업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수가 많아질 때는 616만 명, 작을 때는 545만 명, 지금은 여건이 매우 안 좋아서 545만 명쯤 됩니다. 이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중에 25%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유럽 EU의 평균은 16%, 일본이 10%, 미국이 6%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높은 것은 인구 밀도가 높고 실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45만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가족 종사자들 그리고 임금 노동자 모두를 합하면 무려 980만 명, 1000만 명이 이릅니다. 총 취업자 중에 37%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임금 노동자도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경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순위를 보면은 소매업이 제일 크고 많고 그 다음에는 음식업, 도매업, 숙박업, 운수업, 창고업 등 순위로 내려갑니다. 특히 소매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23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계의 1000만 종사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분들 세계를 모르면 대한민국 경제를 정확히 안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높은 대기업이나 강성 노조들 소리에 파묻혀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변동의 완충시대 역할을 합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진원지가 되고 정치,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민심의 기반을 이룬 풀뿌리 업자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대개 창업을 해가지고 3년 못 가서 65% 이상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까지 다 날아가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7.8기 해가면서 살아남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1970년대, 80년대에는 연평균 8% 이상의 고도 경제 성장을 할 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사업 소득이 임금 노동자 노동사업 소득의 1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특히 IMF 외환 위기 직후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밀려 나오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실업자들이 자영업계로 뛰어들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사업 소득이 임금 소득의 76%까지 떨어져서 근근히 연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느닷없이 온라인과 플랫폼 직구가 생기면서 자영업자들을 거치지 않아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죠. 어디가 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근근히 살아오고 있었는데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게 죽었구나.
그래서 함께 일하던 정든 임금 노동일까지 내보내면서 홀로서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거리 두기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 데가 자영업계로서 이게 2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최악의 상태, 막다른 골목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하면서 조금씩 주지만은 은발에 오줌 누기식이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유명한 신문사에서 추적조사를 해봤는데 자영업자들의 58%가 3개월 이내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폐업도 못 한답니다. 특히 점포를 얻어서 자영업을 하신 분들 경우에는 임차료 내야지, 인테리어 비용 날아가죠, 권리금 날아가죠, 인건비 줘야죠, 매출은 반토막 되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대출을 받았던 돈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나락, 생존의 문제가 걸렸습니다. 폐업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점포문을 닫고 알바를 하거나 택배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임차료도 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가정싸움,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작년 2020년 1000명을 넘어섰어요. 소리도 못 내고 남 탓도 못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영업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생각해 보기 전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영업은 모든 경제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 끝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여야가 정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정치판이 불안해지면은 기업들이 의욕을 잃고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럼 매출도 안 올라가죠. 실업자는 많아지죠.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저성장해도 매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무조건 뛰어들어요. 힘들죠. 서로가. 노사 갈등, 특히 파업이 일어나면 그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언제 파업이 끝날지 모르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영업자들 스스로 새우에다가 비유한 그 실정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직구가 생기면서 이건 말도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도 없이 야금야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더욱 힘든 것은 정부 정책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을 올려라. 주 52시간 근무제로 해가지고 시간을 딱딱 계산할 줄 아니까 아이고 이 사업하기도 바쁜데 어디 시간을 계산하고 어떻게 서로 또 갈등을 일으켜야 되고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계, 자영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안정투에서 협치를 해야 합니다. 안정시켜야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래야 실업자들도 사업계로 들어가게 되죠. 정치가 안정돼야 된다. 두 번째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와 기업 성장이 선순환을 해서 두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기업도 성장하고 실업자들도 취업을 하게 되고 매출도 늘어나고 자영업계도 덜 좀 경쟁이 좀 감소되고
그 다음에는 대기업, 중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매출도 늘어나고 우선 실업자들도 많이 흡수돼 들어가기 때문에 자영업계는 숨을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핀란드처럼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해서 실업자들에게 전 소득에 핀란드처럼 70%는 못 주더라도 60, 50%를 줘서 우선 먹고 살게끔 해주면서 실업자,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선순환을 시켜서 취업해 갈 수 있는 구조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이 숨을 쉬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계에도 자영업을 하시고 싶어 한 사람들에게 적성에 따라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서 창업 교육도 시켜주고 경영,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교육 훈련을 시켜주고 또 안전장치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60%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을 하거나 7.8개 하지 않도록 정부가 시스템,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영업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직구, 이거 지금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자영업이 그대로 도산될 수는 없잖아요.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온라인 플랫폼 직구 시스템과 자영업이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이냐, 서로 융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정부는 물론 학계, 연구자 모두가 연구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소리 높이 지른 데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각 자영업 업종별로 조합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임원들을 수시로 만나서 듣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 법적인 문제, 지원 문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연구도 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져야만이 자영업은 드디어 일어날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 사업을 좀 할 수 있다. 자영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고 풀뿌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사회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은 언제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영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국가 경제도 살고 나라 발전도 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보여요. 문제 해결 능력 답이 있어요. 적당히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자영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 대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